안녕하세요. 부동산 수사입니다. 5월 3일 일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잡이는 끝물을 알린다. 자, 강릉 뉴스인데요. 강릉 뉴스인데 부산, 울산 할 거 없이 1억 미만 아파트, 뭐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떠들어댔습니까? 한때 1억 8천까지 갔던 것이 1억을 밑도는 거의 뭐 한 50%, 40 몇 %씩 이렇게 하락하는 사례들 부산에서도 일부 나타나곤 있죠. 바람잡이들은 역시 끝물을 알립니다. 언론이 바람잡이 역할을 자청하고 있죠. 전국 아파트 30대가 가장 많이 영입하고 매입하고 있다. 신생아 대출 영향인 것 같다. 신생아 대출 영향 거의 없거든요. 하여튼 계속 바람은 잡고 있는데 부동산 게시판 뭐 조회수나 이런 거 한번 살펴봐 보세요. 과거 분위기 좋았을 때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추후에 뭐 25년, 26년, 27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이때 말하는 공급은 입주 물량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폭등할 것이다. 그럼 과거에 뭐 2012년, 13년 이 무렵에 그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죠. 2010년, 10년, 11년, 2010년, 11년 이럴 때도 향후 뭐 13년, 14년 되면은 입주 물량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12년, 13년 뭐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막상 14년 되면 가격이 끝없이 더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1년, 2년 정도 텀이 더 있었어요. 그러면 25년, 26년, 27년 공급이 없어서 이때 되면 폭등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 우린 조금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한 2028년, 29년 되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은 아마 그때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뭐 소두를 필요 뭐 있겠습니까? 네. 언론이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으면 항상 뒤끝이 안 좋더라. 이창용 총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금리 인하 사실상 원점. 제가 어제 이 대출 금리 차트를 가지고 와서 구구절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이미 이 금리가 시중 금리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 기준 금리가 한번 내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시장 금리가 형성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선 넘었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 시중 대출 금리가 다시 오른다고 하죠. 주담대 금리가 하단이 4%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금리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뭐 다시 뭐 투자가 붙을 수 있겠지만 지금 월세 수익률 뭐 2%, 3%가 채 되지 않아요. 자금 조달하는데 4% 이상은 돈이 듭니다. 이거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 반등한다, 폭등한다 확신이 있나요? 예, 자금 많이 조달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한 10년을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5%? 50% 이상은 올라야지 그 본전 수준이거든요. 근데 집값이 야금야금 뭐 오른다고 한들 과거 같은 폭등이 없다면은 오히려 손해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쿠팡 알리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도 물량 하단이 썩 낮아지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55,000개 전후의 흐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전세 물량도 그에 따라서 같이 멈춰 있습니다. 네. 대구는 지금 매도 물량이 일부 줄어들고 전세 물량도 같이 줄어들어요. 왜 이런 현상이 왜 같이 일어날 수 있느냐? 너무 복합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어제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셔가지고요. 보통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매매도 내놓고 전세도 내놓고 물건은 하나예요. 물건은 하나인데 이 두 개를 같이 내놓으니까 매매로 정리가 되고 나면 당연히 전세도 같이 소멸돼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시각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매도 물량이 늘어난다. 다음 페이지에 볼까요? 매도 물량이 늘어난다. 매매 내놨는데 물건이 안 나가요. 그러면 전세 내놓을 생각도 없었는데 같이 전세를 내놓습니다. 이게 1+1으로 같이 묶여서 시장에 물건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훨씬 더 위험한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보이기도 하죠. 지금 매물, 전세 매물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더 많이 있다.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는 것. 네. 그래서 매수 후 저런 물량들이 계속 줄어들어서 매도 우위 시장으로 전환될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은 제가 또 이 시그널을 드리겠죠.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세 특히 이런 부분들
과거처럼 전세 물량이 부족했을 때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조짐이 보인다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게시판에도 글 조회수도 안 나와요. 글 쓰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상 바람잡이도 많이 없어요. 이 막 아주 논리 정연하게 글을 쓰고 어떤 이유 때문에 집값은 상승할 것이다. 이런 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금리 내릴 것이다. 금리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입주 물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것이다. 폭등이나 이런 조짐 없죠. 폭등, 과거 같은 폭등, 과거같이 폭등하고 이런 시절은 갑자기 급격하게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경제 성장률이 계속 잘 나온다든지 이런 상황들하고 복합적으로 맞아떨어져야 되지 경제 성장률은 멈춰 있어요. 집값만 미친 듯이 폭등해요. 그럼 이거는 거의 터키나 아르헨티나 수준이겠죠. 완전히 이거는 거의 시장이 거의 폭망이라는 분위기죠. 뭐 집값은 오르고 이런 막 난리 법석은 떨죠. 막 금리도 오르고 막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가운데 와, 저 나라 망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물 가격이 막 오르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정말 이런 현상이 터키나 아르헨티나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자산을 그냥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손해 보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같이 참전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지도 몰라요. 와, 이건 정말 최악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실거래 건수는 102건. 실거래 자료는 아파트 투매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과 견주어 봤을 때 올해 딱히 상황이 더 나아진 게 있나요? PF 지금 계속 앓는 소리 나오죠. 저축은행 뭐 부실 채권 때문에 골머리 앓죠. 연체율 높아지고 있죠. 자영업자들 폐업률 무지하게 높아지고 있죠.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도 더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출을 억제는 정책적인 요인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4월의 거래량이 지금 이 상태로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2,350건입니다. 작년 최고 수준의 거래량을 뛰어넘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나오거든요, 지금. 과연 이 분위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실거래 가격 한번 살펴볼게요. 비싼 아파트 걸레 들어서 조금 거래되는 분위기. 2월 총선 이후로 오히려 비싼 아파트들이 더 거래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좀 의아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 가운데는 정말 신생아 대출의 영향이 있긴 있지 싶어요. 네, 6억 이상 거래 비중이 확연히 줄어들던 것이 2억 이상 2억 미만 소득 부부 합산 소득 2억까지 신생아 특례 써라. 소득을 연봉이 2억이나 되는 그 집에 실수령의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한 1,200~300만 원 버는 집까지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서 2%막 후반대 금리를 받게 해준다.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특례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사회초년생이나 좀 팍팍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돈을 이래 퍼줍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포퓰리즘. 돈을 이래 퍼주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전세 사기 구제 그건 나 몰라라. 그건 나 모르겠다. 왜? 정말 언론이건 뭐 정치권이건 일심동체가 되어서 집값 띄우기에 왜 그렇게 혈안인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살기는 팍팍해지는데 과거처럼 집값이 오르면은 같이 소비도 진작되고 이런 효과가 나타났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뭐 8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소비로 연결되지 않죠. 오히려 소비가 더 감소하는 그런 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거 지속되고 문 닫는 자영업자는 더 많이 늘어나고 이제 개업마저도 망설이죠. 개업마저도 망설이고 있는 그런 형국. 고가의 아파트들 이 끝자락들이 은근히 살짝 치고 올라가는 것들도 보입니다. 거의 반반. 끝자리가 살짝 내려오는 것들도 보이고 끝자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들도 보이고 분위기 정말 모르겠다. 거래량도 살아나는 것 같고 은근히 반등하는 가격도 제법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얼마나 반등했습니까? 시원하게 반등했습니까? 시원하게 반등했어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은 또 아니죠. 시원하게 치고 나가는 도시 느낌 나는 곳은 어디도 없습니다. 어디도 시원하게 반등 나오네. 야, 나도 한번 같이 한번 이 흐름에 한번 나도 한번 동참해볼까?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느낌이 드는 곳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신고가, 신규 거래, 뭐 신고가, 이렇게 요건 뭐 신규 거래,
신고가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긴 하고.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살랑살랑, 그냥 봄바람 마냥 살랑살랑 흔들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실거래 가격 맞죠? 이렇게. 총 43평이 3억 9천, 43평이 3억 9천, 33평이 3억 7천. 그래서 크게 이렇게 하락률이 얼마 없어 보이는 곳들, 실상 알고 보면 많이 치고 올라가서 그렇다는 느낌보다는 크게 변동 없는 곳들, 이렇게 좀 뜬금포 이렇게 5억, 2억, 3억 하던 것이 5억까지 갔다가 다시 근래에 뭐 3억 4천, 네. 이 정도까지 3억 아파트 이 정도까지. 그리고 또 가격 아파트 투미, 예, 아파트 투미 이렇게 36% 1억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들, 네. 뒤에 몇 개 없죠. 37% 이런 것들이죠. 아까 뉴스 제가 언급해 드렸던 곳들, 한창 때 1억 6천까지 갔던 것이 뭐 9천만 원대에 거래된다. 이렇게 뜨거웠던 장, 다시 이거 본전 가격, 재건축 재개발 다 힘들어지는 와중에 본전가 가기가 힘들겠죠. 끝난 거래 대금 계속 그냥 유지되는 상태. 네, 3억 7, 작년보다는 낮아진 상태지만 3억 8천, 7천, 뭐 3억 8천 정도 선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 요게 거래량이 줄어들면 요게 조금 더 아마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건데요. 아직까지 눈에 띄게 뭐 두드러진 변화 없다. 눈에 띄게 뭐 하락을 으로 왕창 분위기가 기울었다든지, 눈에 띄게 왕창 분위기가 상승으로 기울었다든지 이런 느낌 없죠. 그냥 이런 느낌, 천천히 내려가는 느낌, 그 가운데 금매 있는 느낌. 또 뭐 급하게 살려는 사람은 또 비싸게 사는 수요도 있겠지만, 조금 비싸게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싸게 사는 것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시장 분위기. 딱히 작년보다 좋을 거 없는데 거래량이 작년 최고 수준을, 그것을 노크를 하고 있네요. 자, 반반 정도, 3억 이상 미만 사는 사람 반반 정도, 6억 이상 비중 근래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작년 같지 않죠. 예, 작년 같지 않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분위기 조금 살아난다 했을 때는 6억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가 막 400건대를 뛰어넘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 올해 3월달 거래량 안 되죠. 안 되거든요. 고가 아파트 움직임 안 되거든요. 일부 아파트 나오고는 있지만 그것이 대세 상승 분위기로 이끌어 가지는 못한다. 비싼 아파트들 막 신고가 나오고 거래되면 우와 하고 말지, 사람들이 우와 하고 말지, 우와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느낌까지는 안 들잖아요. 그에 따른 금융 비용들 생각해야 될 시점이죠. 전세 거래량 2년 전에 미치지 못한다. 전월세 비중도 2년 전에 미치기에 부족하다. 전세 가격 계속 빠지고 있다. 전세 가격 계속 빠지고 있다. 분위기가 살아나려면 작년 같은 분위기, 이런 분위기 좀 나타나줘야 되죠. 분위기 좀 살아날라 하면은 전세 가격이 이렇게 좀 올라가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일부 조금 반등하는 거래 가격이 나오곤 하지만, 시장 상황을 좋게 볼 요소, 안 좋게 볼 요소 이렇게 보면은 괜찮아 보이네 하는 요소는 한 2. 아니다. 아직까지는 안 좋은 요소들이, 악재들이 더 많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평균 월세 가격도 내려가고 있고요. 월세 보증금이 2년 전보다 낮아져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낮아져 있고, 월세는 조금 낮은 수준. 전세 월세 가격이 다 떨어지는데 매매 가격이 지 혼자 올라간다? 인위적으로 힘이 가해지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그 시장 흐름에 따라갑니다. 제가 대구 지역을 좀 계속 부정적으로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세종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찾아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저평가다. 저는 사실 저평가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가격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뭐 대구가 싸다, 부산 분들이 느끼기에 대구가 싸다 하면은 와서 사면 되잖아요. 안 산단 말이에요. 그냥 그 도시에 맞는 그 가격이 매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저평가를 찾아가지고 뭐 투자를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평가 없다. 딱히 급매나 나오는 것들 잘 사게 되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걸 구하는 그 방법이지, 뭐 어떤 동네가 저평가됐고 어떤 동네가 뭐 개발 호재가 있고 이미 시장 가격에 다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 감사합니다.